학기별로 나눠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제가 전교 1등 한 번 한 적 딱 한 번 있고,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기준으로 멋있어가지고 의사 돼야겠다, 딱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공부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시작 눈으로부터 아이오 성형외과 박병호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원장님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서 좀 준비했어요. 예. 원장님께서 성형외과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손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내과 계열보다는 외과 계열이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외과 계열 중에 선택을 하려고 했고, 외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안과, 비뇨기과, 뭐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성형외과의 아주 유니크한 면이 있는데, 그 면이 뭐냐면은 큰 병원에 환자들이 오면은 암 환자들이 특히 큰 병원에 많이 오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뭐 호두암 걸려가지고 제거를 하고, 아니면 뭐 외과에서 가슴 절제술을 하고 제거를 해서 병변을 치유를 하는데, 그거를 복구시키는 유일한 과가 성형외과거든요. 제거하는 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걸리는데, 그 복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성형외과의 포지티브한 면이 어떤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한테 플러스적인 요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성형외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은 그냥 멋있어 보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좀 차근차근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학창시절 박병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여기저기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서 두루두루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집보다는 밖에 있는 걸 좋아했던 것 같고, 요새 말로 너드랑은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고, 공부는 적당히 했던 것 같고, 운동 같은 거 좋아했어요. 운동 같은 거 하면은 고등학교 때 오래 달리기 전교 1등 했고. 아까 공부를 좀 적당히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네. 의사라고 하면 이제 공부를 잘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공부 얘기하면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사실 강남의 파락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영동고등학교라고, 주변 친구들 보면은 뭐 서울과학고, 뭐 한성과학고, 뭐 외고, 대원외고, 뭐 한영외고 이렇게 많이 갔고, 그 당시에는 영동고, 경기고가 그래도 강남에서 공부 제일 잘했던 고등학교들인데, 학기별로 나눠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제가 전교 1등 한 번 한 적 딱 한 번 있고, 너무 다 잘해가지고 5등 안에 5등 안에 드는 정도셨나요? 저 고등학교 때는 51명, 52명 이랬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은 애들인데, 그때 카운트 해보니까 52명 중에 11명이 의대를 갔거든요. 1학년 뭐 그때 1등 한 적도 있지만, 반에서 못하면 5등, 10등으로 밀려나고 그랬죠. 반에서만 하더라도. 원장님에게는 공부가 쉬웠나요?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집중하면은 뭐 6시간, 8시간 안 일어나고 공부한 적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집중할 때는 또 잘했던 것 같고,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서 점차 이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의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딱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닥터스라는, 에릭 시걸의 닥터스라는 소설을 읽고 의사가 돼야겠다.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기준으로 멋있어가지고 의사 돼야겠다, 딱 요렇게. 의사를 하실 때 이제 과를 선택하시잖아요. 좀 가장 인기 있었던 과는 어떤 과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일 인기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외과 계열 중에 뭐 안과, 뭐 재활의학과도 인기 있고,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외과 계열은 인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뭐 자기 그 성향 따라서 가는 거라서 그런 것도 약간 있긴 한데, 싫어하는 걸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중증외상센터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뭐 얘기는 들었는데 본 적은 없습니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핫한데 원장님 시절엔 이 과는 인기가 좀 어땠어요? 그쪽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당연히 가려고 했고, 중증외상센터 하면은 요새 뭐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이국종 교수님이 계신 그런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로 거기 가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퍼센테이지로 가시기 때문에 사명감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너무 멋있는 과죠, 정말. 근데 뭐 이국종 교수님이 여러 번 설파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상 그런 걸 운용할수록 마이너스가 나는 시스템 하에서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어려운 과는 좀 대우도 해줘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혹시 돌아가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혹시 선택하고 싶은 과가 있으실까요? 당연히 다시 돌아가도 외과 계열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형외과를 결정한 걸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겠네요? 후회한다기보다는 힘든 적도 있고 하니까 어떤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빛을 발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희생도 요구하고 사명감도 요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외과 계열을 선택하든 내과 계열을 선택하든 자기한테 맞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고려대를 나오신 걸로 아는데 고려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얘기하면 조금 이상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연대 공대도 다녔었기 때문에 약간 얘기하면은 조금 이상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교한다면 이거 굉장히 오래된 밈이잖아요. 연세대 대 고려대. 저는 근데 사실 연세대도 좋아하고 고려대도 좋아하고 두 학교 다 다녔기 때문에 둘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는 전체적으로 연세대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있었고 고려대는 교통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금 학교 다니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아주 강하고요. 고려대 근처에는 성신여대가 있는데 교류가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연세대 다닐 때는 이대 학생들이랑 교류가 많아서 좀 더 풍족하다고 표현하면 좀 웃기구나. 좀 뭔가 이게 분위기가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려대 후배들 보면은 굉장히 또 세련되고 뭐 이런 면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비등비등합니다, 느낌은. 의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들었는데 원장님은 하고 계신가요? 책을 보거나 뭐 어떤 저널을 읽거나 이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환자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최전방에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너무나도 고맙게도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그냥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쁜 의미의 어떤 실험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면면이 다 면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피부 상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공부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하면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뭐 무작정 시간이 간다고 늘어나진 않고요. 이게 항상 정진하지 않으면 결국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손을 좀 잠깐 놓고 오랜 기간 동안 업에 종사를 안 한다 그러면 녹슬겠죠. 요양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기간에도 뭔가 계속 돼지 껍데기라도 계속 하면서 하지 않으면 녹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하셨어요? 성형외과 이제 전공의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찢어진 거 꼬매는 걸 제일 먼저 하고요. 그게 첫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식적으로 성형외과의 첫 수술은 응급실에서 꼬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문의를 따고 나서 첫 수술은 눈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이 아무래도 가장 케이스가 많고 제가 처음에 칼을 대고 끝까지 책임졌던 환자는 눈 성형 수술 환자였습니다. 첫 수술 하셨을 때 좀 느낌은 어떠셨어요? 당연히 긴장되고 실제 환자한테 수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그분도 인생이 걸려있고 저도 인생이 걸려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또 사실은 트레이닝 과정 거치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뭐 수많은 꼬맴, 실, 칼 만져보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긴장이 엄청 높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첫 수술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고 문제 없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의사를 아빠로 둔 자녀분들 중에 의사가 꾸민 자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없어요. 근데 애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전혀 생각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면은 뭐 제가 그 분야에 있다 보니까 가이드 해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싫어하는 거 억지로 시킬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역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로서 좀 의사란 직업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본인이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고요. 나는 피도 못 보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공부만 잘해서 뭐 와서 있겠다. 그럼 전혀 괴롭겠죠. 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랑 직접 종사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동기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의사만 되고 업에 종사하겠다? 극단적으로 잘못된 분들을 봤기 때문에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야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만약에 좀이라도 관심이 있고 이게 괜찮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책 보고 단순하게 멋있고 나 하고 싶다. 그게 있으면은 할 수 있죠. 그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형외과를 추천하고 싶으신지 여쭤봐도 좀 결이 비슷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외과 성향인 걸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뭐 학생 때 공부하고 학생으로서 이제 병원 실습도 돌고 인턴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외과 성향이다 그러면 너무 좋은 과입니다. 원장님께서 아직 은퇴하긴 이르시지만 만약 은퇴를 한다면 좀 언제 하고 싶으신지. 저는 뭐 한참 일해야 됩니다. 한참 일할 나이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고 그만큼 이제 책임감과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만 또 감사할 일이고 저를 찾아주신 분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직 제가 젊은 편이니까 20년은 딱히 뭐 은퇴 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진 않으시겠네요. 은퇴하고 나서도 너무 살 날이 많으니까 와이프한테 농담조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요리부터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 갈등 때문에 지금 의사들도 배출이 안 되고 심지어 대학병원에는 지금 인턴 전공이 레지던트가 전공인데 게다가 펠로우 전임의들까지 지금 병원에서 다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이거는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의 많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에 가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은 당연히 너무나 좋은 선택이고요. 예를 들어서 요새 핫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뭐 AI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의사가 되는 거는 국가적 손실이겠죠. 자기가 이제 정말 원하는 게 맞다면은 적극 추천이고요. 아니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시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지 않을까. 그 후에는 좋아하는 거 하는 만큼 잘하는 만큼 보상이 따르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